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업령이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1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법 기본서 필요 없어요. 이 요약집과 기출문제 계속 반복하시면 쉽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2강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네, 거래계약서를 공부하겠습니다. 합격서 56페이지 보세요.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 1번 이제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첫째 작성해야 되고 다음 거래 당사자의 교부해야 되고 5년간 원본 사본 등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를 완성하면 세 가지 의무가 있네요. 첫째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 보존은 전학허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세 가지 할 필요 없다죠. 작성할 필요 없고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확인 설명서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라 그랬죠? 제가 개공이면 계약서를 종이 출력한 게 아니고 컴퓨터에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컴퓨터에 앉고 오른쪽에 매도인 앉히고 내 왼쪽에 매수인 앉혀요. 그림 그려지죠? 그리고 계약서를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거죠. 컴퓨터 타이핑 쳤죠?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보관해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컴퓨터 타이핑 해가지고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보관합니다. 그럼 중개사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행정관청이든 언제든지 국토교통부 가서 열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계약서 종이 작성할 필요 없고 그 출력해서 교부할 필요 없고 그 종이를 사무소나 아파트 베란다에 보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2번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다음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중개 완성되면 당사자에게 세 가지를 교부해요. 첫째,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두 번째, 확인설명서. 세 번째가 둘 중에 하나죠. 첫째, 보증 설정 관계 증서 사본을 복사본을 직접 주거나 보증 증서 복사본이 없네요. 그럼 그에 관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계약서 서식이 가장 중요한데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되는 서식, 표준서식이 법정서식 이걸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권장서식이네요. 다만 개공일을 사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권장서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기분이 안 좋겠죠. 까짓것 내가 기껏 만들었더니 의무가 아니라 권장서식이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삐져서 표준서식 안 만들었어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표준서식 즉 법정서식 없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거래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데 꼭 작성해야 돼요. 아까 거래계약서 작성하라 그랬죠? 꼭 작성해야 돼요. 근데 법정서식이 없죠. 표준서식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도 됩니다. A4에 연필로 적어도 돼요. A4 컴퓨터 타이핑해도 됩니다. 5만원짜리 뒷면에 적어도 돼요. 5만원짜리 뒤에. 어떻게든 거래 계약서 종이만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개공이 마음대로 작성하면 필요한 사항을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럼 법정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적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필요적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그걸 꼭 기재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A4 볼펜 적어도 돼요. A4 컴퓨터 출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서식 없죠? 표준 서식 없어요. 근데 개공이 중개 완성하면 꼭 작성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적어도 되죠? 대신 필요적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꼭 기재해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매매한다 해보세요. 그럼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당연히 적겠죠. 물건 표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적겠죠? 계약 날짜 중요하죠. 계약일, 뭐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적겠죠. 거래 금액, 매매가 10억, 계약금 예를 들어 1억, 언제 출가, 계약금, 계약 당일, 잔금 한 달 후, 당연히 적겠죠. 물건 인도일 시 언제 이사 가는가, 이 언제 이사 나가고 언제 이사 들어가는가 적겠죠. 권리 이전, 소유권인가, 임차권인가 적겠죠. 다음 계약 조건 기한했을 때는 그 조건 기한 적겠죠. 특약사항. 그래서 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8번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꼭 줘야 되고 그 준 날짜를 적으라는 겁니다. 9번은 그 밖에 약정 내용입니다. 자, 그럼 8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8번이 왜 있을까요? 확인 설명서 꼭 주란 말이죠. 그리고 그 준 날짜를 꼭 적으란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지급해봤나요? 여러분 중개수수료 법정 수수료보다 더 초과해서 준 적 있나요? 잘 모르죠? 그냥 주란대로 줬죠. 기공들이 이제 고객들 잘 봐서 막 초과 수수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초과 수수하게 되면 확인 설명서를 안 주거든요. 왜냐면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시면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자동 찍혀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 자동 찍힌 게 150만 원인데 나는 170만 원 줬네. 그럼 초과 수수한 거 바로 들키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안 줘버립니다. 그럴까봐 꼭 주라고 꼭 주고 그 날짜를 계약서에 꼭 적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합격서 54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54페이지. 자, 54페이지 가봤나요? 그럼 그 확인 설명서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15번이 뭐죠? 중개보수 실비 나오잖아요. 그게 컴퓨터에서 요즘은 자동으로 금액이 찍힙니다. 그럼 150만원 찍혀 있는데 나는 실제로 170만원 줬네? 그럼 바로 뽀록 나잖아요. 바로 들키죠? 그럴까봐 기공 등이 초과수수하면 확인 설명서 안 줍니다. 왜냐면 이런 확인 설명서 받아온 기억도 안 나죠? 의뢰인들이 확인 설명서가 뭔지 모르거든요. 기공이 안 주면 그런 게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줘버린 겁니다. 그럴까봐 꼭 주고 거기다가 중개보수 나오죠? 그럼 초과 소수 받지 말고 그 날짜 계약서에 꼭 적으란 말입니다. 8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차임표 아세요? 요즘 차임표 왜 TV 안 나올까요? 차임표가 요즘 인도에서 엄청 잘 나가요. 인도 인구가 뭐 10억이 넘은가요? 차임표가 인도에서 국민 배우 K-팝 대신 국민 배우. 그래서 차임표가 막 인도권에서 설교하고 다녀요. 그러면 인도 국민들을 환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짜 차임표가 있어요. 가짜 차임표. 옛날에 나오나 가짜 막 노우나 걸잖아요. 그러죠? 이문세 가짜 막 일문세 그런 거 없나? 아무튼 차임표 가짜가 개인표가 있어요. 개인표가 차임표 흉내 내면서 인도권에서 차임표처럼 여기 막 설교하고 다니다가 팬들한테 가짜로 들켰네. 그래서 팬들한테 돼지게 맞았겠죠? 그리고 다시는 설교 금지할게요. 설교 금지하기로 약조했다. 조건기야. 다시 가짜 차인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차인표처럼 설교하고 다니다가 걸렸죠? 그래서 이제 설교 금지하기로 약조했다. 다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설교 금지 약조했어요. 자 보세요. 거래 계약서라 개인표 개를 시작합니다. 아이 적었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안가로 4번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이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서 공부했죠? 자 중개 완성하면 두 가지를 작성하죠. 먼저 거래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거래계약서 5글자, 확인 설명서 5글자, 서명 또는 하면 6글자라 틀리죠? 서명 및 날인 5글자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그래서 개공, 소공만 이 두 가지 서식만 서명 및 날인이고 개공, 소공도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은 무조건 100%다 또는이에요. 개공, 소공만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에는 개공, 가로 열고 법인은 당연히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즉 서명 이름 쓰고 날인 자기 이 도장 2장 찍고 당해 중개한 소공이 있을 때 계좌도 개공과 함께 사장님은 꼭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모든 소공이 아니라 돈 버는 사람, 중개한 소공, 중개 안 한 소공 배 아파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술을 얻어먹는 것이고 이 중개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하고 다른 소공한테 한턱 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래계약서 성실 작성 의무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이게 동그란 1번이에요. 개공 및 소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안 되겠죠? 즉 세금 때문에 가격을 내려 적는 다운계약서 쓰면 안 되고 또는 가격을 올려 적는 업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안 된다. 특히 상가 임대차 할 때 임대차 월세가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인데 계약서 2장 써요. 세무서 제출용 100만 원짜리. 자기들끼리는 300만 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말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합니다. 다운 계약서 엄청 많이 써요. 업 계약서 많이 쓰고 이중 계약서 많이 씁니다. 근데 하면 들키면 안 되죠? 안 들키게 잘해야 됩니다. 다음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약 6줄 긴 판례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전세계약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 을 개공이 가짜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가짜로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임대차 계약한 적 없지만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갑이 이거 가지고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서 즉 대부업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은 이런 서류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해 줬어요. 그럼 갑은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갚으면 되겠죠.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았겠죠. 갚으면 뭐 공부할 게 없지. 안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병이 뒷조사 해봤더니 이게 계약서가 다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 잘못했죠? 우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위반해서 당연히 을한테 책임 물어야겠죠.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이처럼 개공은 자기가 중개 완성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안 됩니다. 교재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밑줄에 나오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 아니 된다. 개공이 자신 중개로 전세가 임대차를 말하죠.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여기 갑에게 전세계약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해야 한 대부업자가 즉 전세자금 대출했죠? 근데 돈 안 갚았네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갑이 돈 안 갚았죠. 못하는 손해 입은 사안에서 개공이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위반한 겁니다. 개공이 책임져야 돼요. 이 판례를 보고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받아 보면 물건이 좋은 게 나오거든요. 내가 잡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네요. 돈이 있으면 내가 잡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주위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잡으라 그래요. 이건 너무 좋다고. 그런 거 한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래요. 이게 돈 벌려고 막 사라고 꼬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적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자, 컴퓨터 보세요. 이제 을이 을이 감 나에게 둘이 학원 동기예요. 가짜로 전세계약서랑 확인 해명서 써줘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공까지 한 명 짜면 아주 좋죠. 합조로 짜고 전세자금 대출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5억을 땡겼다. 그럼 5억 가지고 그 좋은 부동산 잡는 겁니다. 잡아서 오르면 대박 나고 안 오르면 이제 전세금 갚으면 되지. 못 갚으면 뭐 이제 사산 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기 판례 보고 이렇게 돈을 땡길 수 있구나.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판례였습니다.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중개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이거. 모방범죄. 자, 그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박스 서명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존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근데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죠? 근데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와 여기 거래계약서만 서명 미시고 나머지 다 또는이에요.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그다음 존속 중개약서 표준서식 사용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지난 시간에 표준서식 공부하고 사용해야 되고 근데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 없죠? 그러니까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 5글자 거래계약서 5글자 나머지 다 또는입니다. 다음 보존기간 외워서요. 여기 학생들이 전학 갈 때 전학 거 갈 때 여기 3, 3, 5로 물러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법령상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옳은 겁니다. 1번 개공이 국토부장을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틀렸죠? 없어요. 그 뒤에 다 틀렸죠? 뭐 자격 취소? 웃기고 있네. 없는데. 자, 2번 중요하죠? 중개대담을 확인 아까 설교,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되죠. 아까 설교 금지 약죠. 설교. 이게 설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다음 4번. 한번 생략. 중개한 소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소공이 자 거래계약서 5글자 서명 및 날인 5글자 맞췄고 개공 사장님도 서명 날인 하라 그랬죠? 꼭 해야 됩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슨 법에 따른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할 때는 보존할 의무가 없죠. 하더라도 3년이 틀렸죠. 5년이죠. 5년. 5번은 완전히 틀렸네요. 정답은 설교 정답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오시면 이건 단순한 기입니다.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나옵니다. 이 단순한 기인데 58페이지 중간에 박스 하나 있죠. 그 박스 이번 35위도 나왔고 그 박스 외우면 한 문제 맞습니다. 박스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는 아시아겠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의미는 아시아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봐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상거래 많이 하죠? 맨날 물건 인터넷 시키고 맨날 반품하고 택배비가 더 들어요. 반품 택배비. 잘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사람. 아주 택배비 때문에 미치게 사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구매자가 있고 이제 물건 판매자가 얘는 인터넷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제마켓 등의 물건을 전시합니다. 그럼 구매자 여러분들이 맨날 핸드폰에서 뭐 살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샀어요. 대금 여기다 보냅니다. 쿠팡한테. 그럼 물건을 구매자한테 직접 보내주고 쿠팡 집마켓 받은 돈에서 수수료 떼고 판매자에게 송금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에스크로 결제라는가 에스크로 결제.
구조가 이해되시죠? 이 에스크로 이 내용을 부동산 거래에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을이 X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그럼 보통 매수인은 계약금을 먼저 주고 금액이 크면 중도금도 먼저 주거든요. 만약에 계약금 1억, 중도금 5억 줬어요. 그럼 지금 매도인에게 6억을 보냈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과 얼굴을 처음 봤는데 지금 매수인에게 6억 받았네요. 근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수인은 6억을 줬죠. 매도인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무효취소 해지가 되면 매도인은 받은 돈 돌려줘야겠죠. 근데 매도인이 돈 다 써버렸네. 아니면 있어도 배째 그래요. 그 매수인은 지금 5, 6억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돈 뜯깁니다. 매도인이 중국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왜 매도인이 도망가면 5, 6억을 뜯기게 되죠? 매도인에게 직접 돈을 주니까 5, 6억을 뜯기게 됩니다. 근데 왼쪽 오세요. 왼쪽. 만약에 구매자가 물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보내는데 판매자가 돈 가지고 도망치면 구매자는 대금을 뜯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쿠팡 G마켓에 돈을 주니까 이 매수인 구매자가 그 돈을 뜯기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부동산도 매수인이 직접 계약금 중도금 주니까 돈을 뜯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에스크로처럼 제3자에 맡겨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없어졌을 때 이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매도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제3기관에 맡겨놔요. 그리고 계약 해지되면 이 상기간에서 계약금 중도금 매수인에게 바로 준다면 매수인은 돈을 뜯기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한다고 표현합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매수인이 이 돈을 뜯길까봐 매수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수인을 위한 제도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도인이 내야 될까요? 매수인이 내야 할까요? 그렇죠. 매수, 임차, 의뢰인 등 권리 취득 의뢰인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내야겠죠? 실비. 자, 그럼 이제 교재 1번 계약금 등 예치 권고네요.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권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기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이행 완료니까 예를 들어 잔금 주고 등기할 때까지 그 다음 금액은 합의하겠죠? 계약금만 보낼 수 있고 중도금까지 보낼 수 있고 잔금까지 다 보낼 수 있고 합의합니다. 이걸 계약금 등 그래요. 계약금 등을 개공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개공이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고 받아본 적 없죠? 공인중개사 귀찮습니다. 이런 거 하면. 그래서 2번 개공이 설사 예치를 권고하더라도 당사자는 의무가 없죠? 우리 해본 적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외우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개공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예치 기관이 은행이라면 개공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자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개공이 있고 공제사업자의 협회죠. 은행. 그럼 이게 개공은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가서 우체국, 그러면 개공의 신체, 보험회사. 7번이 부동산 거래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점검 계약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이게 에스크로우. 그럼 다시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치기관이 공제사업자 협회, 금융기관 은행 등 신탁업자 그래서 공금을 신탁이에요.
공금을 신탁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교 가면 계공들끼리 모임도 많이 하겠죠? 맨날 술 먹고 맨날 놀아요. 모임 안 하고.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아주 재밌어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낮부터 술이야. 오늘같이 날씨 춥고 기분 꿀꿀하면 야 다 모여. 그래서 다 같이 술 먹어. 그러면 회비가 있겠죠. 그럼 총무 이 계공이 총무예요. 근데 계공이 회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누구한테 칼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계공은 칼 맞을 모르니까 자기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회비, 공금을 신탁해 두면 좋아요. 맡겨두면. 직접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써버릴 수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계공들이 한 20명 모이거든요. 그럼 회비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총무가 그 회비 가지고 막 자기가 주식 투자해버려요.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어떡해요? 공금 가지고. 물론 자기 돈으로 메꿔내면 되지만 또 여자들은 너 남편 몰래 그 돈 만든다고요 또. 남편 몰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계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회비 공금을 신탁이 되면 좋습니다. 꼭 외우세요. 다시 계공은 신체 보존을 위해서 공금을 신탁합니다. 퍼펙트하죠? 그럼 이 기관이 이제 아까 기한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계공 명의로 국민은행 예탁할 수 있고 또 공제사업협회 명의로 또 국민은행 이체할 수 있고 그렇죠? 보험회사 명의로 신탁업자에 이체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또 계공 명의로 공제협회에 이체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등 사전 수령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자, 아까 부동산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애매하고 계약금 중도금 주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그럼 잘 보세요. 매도인은 부동산을 팔았죠. 그럼 이 사람도 뭔가 사야지. 집을 팔았으면 새 집 사야겠죠. 그럼 매도인도 새 집에 계약금 중도금 줘야 되거든요. 어떤 돈으로 주죠? 이 매수인에게 받은 이 돈을 다시 매도인은 새로운 집에 계약금 중도금 주거든요. 뭐 돈 많은 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현찰로 주면 되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서민들은 매도인이 또 다른 집 살 때 매수인에게 받은 이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3기관에 맡겨놨잖아요. 그 매도인은 새로운 부동산 살 때 이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사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금융기관이나 특히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요. 매도인이 자기 신용에 따라서 여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이쪽 예치 명의자에게 주면 예치 명의자가 예치 기관에서 돈 찾아서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보증보험회사죠. 근데 매도인은 자기 신용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어떤 보증서일까요? 만약 해당 계약이 해지된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입니다. 즉 이 말이에요. 내가 보증 쓸 테니까 계약금 중도 5억 받았죠? 그 5억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주라고요. 다시 내가 보증할 테니까 보증보험회사가 이 6억을 맡겨놨죠. 그 6억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미리 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가 안 되면 다행인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매수인에게 줄 6억을 매도인에게 미리 줘버렸죠. 그걸 내가 보증할 테니까 미리 6억을 매도인에게 주라는 보증서입니다. 다시 해당 계약이 해지된다면 6억을 반환할게. 그걸 보장하는 보증서를 금융기관이 끊어줘요. 그럼 금융기관이나 보증모의사가 보증서를 줬으니까 여기서 매도인에게 6억을 사전에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가로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즉 매도인, 임대인은 원래 계약금 중도금
미리 수령하는 자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당해 계약 해지한 때에 계약금 등 반환을 누구한테 반환하여 매수인에게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계약 등의 예치명의자 동그라미 예치기관 X 예치기관에게 줍니까? 통장 주인, 통장 명의자에게 줘야지 이 통장 명의자가 예치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치명의자예요. 예치기관 X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 6억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매도인이 미리 수령하는 겁니다. 다음 예치 명의자가 계공 명의로도 이체할 수 있죠. 아까 여기 계공 명의로 이체할 수 있죠? 근데 의뢰인들이 그래요. 야 계공 네 명의로 이체하면 내가 너를 더 못 믿겠어. 그럴까봐 계공 명의로 이체할 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5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 계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계공은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야겠죠. 같은 통장 했더니 이 예치금이 내 카드 대행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인출은 안 되겠죠. 2번 계공은 예치된 계약금 등을 즉 예를 들면 6억이라면 6억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 미치겠네. 미치겠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래요. 이렇게 법에서 계공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계공이 이런 걸 권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 복사본을 교부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계공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계공이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법령상 계약금 등을 일치할 때 이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계공은 신체 보존이죠. 이 계공은 신체 보호. 니은은 무슨 투자 중개업자 없어요. 디귿은 신탁업자. 리은 무슨 한국 지방채용 공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암기법 외웠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기업 디귿입니다.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한 게 학교에서 요약집이고 다음 좀비 기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같이 보세요.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이 혜택이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이 문자로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꼭 적어줘야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요약집, 지금 하는 요약집하고 기출만 계속 반복하시면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